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오면 돼. 그냥 필기노트 22쪽으로 갑시다. 그럼 5번에 수요량의 변화, 오른쪽에 수요 변화 나왔습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개념, 원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한 거, 요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요 비교하는 걸 낸다고 시험에.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별표 3개를 줬잖아요. 그럼 여기다 제가 아파트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를 지금부터 비교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이거 봤네요. 아까 아파트 수요량 결정요인이라고, 다른 말로 변화 요인이라고 봤죠.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근데 써보면 첫 번째가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 대신에 아파트 임대료,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보완재 가격,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나왔어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개 나누면 가격과 가격 위의 요인으로 나눈다.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것은 수요량의 변화.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부른 거야, 이름을. 경작에서. 그럼 인구가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변하죠. 소득, 이자율,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해요. 얘들을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래. 그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그럼 이름을 아파트 수요 변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면 개념 볼래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뭡니까? 다른 요인 일정할 때, 여기 다른 요인은 인구, 소득 등 일정할 때 가격,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 변하는 현상.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는 가격이 일정할 때 무슨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일정할 때, 둘 다 변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 일정할 때 가격 위의 요인, 인구, 소득 등이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 변화. 예, 개념 끝났고,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아파트 가격. 근데 이걸 아파트를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해당자라고 한다고. 그럼 아파트 예를 들었으니까 해당자가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사과로 예를 들면 사과 수요량의 변화는 사과 가격이 변해서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때는 사과 가격 변화가 사과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예를 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 이게 유일하게 수요량의 변화야. 원인이 되는 거라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변화는 두 가지. 상승하고 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요 두 가지만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된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원인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여기 전부 중에서 가격만 빼고. 그러면 전부 다 쓸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인구, 소득 다 쓸 수 없잖아요. 쓰다가 죽게. 다 못 쓰니까.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보완재 가격. 그럼 여기다가 단독주택 가격을 쓸 수 있어. 그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 그렇게 시험을 낸다. 그렇게. 자, 원인까지 됐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또는 아파트 임대료 상승, 하락.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은 말이니까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그런데 아파트 수요 변화는 원인이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으니까 다 쓸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수히 많으니까 다 쓸 수 없으니까 역으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인구, 소득, 이자율, 단독주택 가격, 연립주택 가격 무수히 많았지. 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하면
그러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걸 수요 변화라고 한다. 그럼 시험을 이렇게 한다고.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거.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거. 그럼 뭘 찾으면 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찾으면 돼. 이해됐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만 크게 뜨면 벌써 눈을 감잖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게 눈꺼풀 중에 무거운 걸 하잖아요. 눈을 감죠. 잠시 지그시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게 1시간만 자고 싶어. 그러다 2시간 자고 싶어. 그러다 영원히 잘 수도 있으니까 눈을 잘 떼야 돼. 눈을 10시간 이상 안 떴다. 그럼 이상하지. 계속 눈을 감고 있어. 그러면 흔들어도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눈을 자주 감으면 안 돼. 눈을 자주 떼야 돼. 이렇게.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계속 안 뜨고 있는 것도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된다고. 이제 세 번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개념하고, 원인하고, 이제 수요 곡선하고. 얘는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라는 소리야. 표시.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증명하겠지만 그 그림으로 증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눈빛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이 점은 생략할 수 있다고.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그런가요? 아직 증명하지 않았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OX, O.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아파트가 가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럼 OX, O. 그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표현은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OX, O. O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그게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수요량의 변화, 상의 이동. 반면에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수요곡선 상의 점의 변화, 수요곡선 자체가.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냐면, 그러면 무수히 많다 아니에요. 두 가지. 안 물어봤는데 내 대답하고. 물어보면 또 무수히 많다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안 물어봤어, 아예. 근데 또 무수히 많다 말하네. 수요 변화는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렇죠.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 개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중개사법이 끝나고 1시간 동안 국어급을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개론을 대비해서. 국어가 안 되잖아. 수요 변화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아니지. 두 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이제 무수히 많다 하세요. 수요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아유, 죽겠다. 우리 검단에 올 때는 아침에 고기를 좀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배심을 기르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우측 이동이에요.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좌측 이동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 증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있는가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OX, 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지 수요 곡선 자체가 안 움직인다고.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근데 꼭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처럼 느껴진다고. 꼭 그렇게 느껴져. 맞지. 꼭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시험 맺는다고.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지 수요 곡선 자체가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틀린 집은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고,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야. 인구, 소득, 이자. 그러면 소득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또는 우측 이동한다. OX, O. 그렇게 된다. 그걸 낸다니까, 그걸. 자, 이제요. 여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세 가지 비교하는데 2번까지는 됐어요. 3번에서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가격, 수요량,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수요 곡선은 수요가 디맨드에서 D라고 표시해, D라고. 그리고 D, 그럼 수요 곡선이요. A점. A점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이야. B점, 수요 곡선 상의 점이라고.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갔다, 이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해요. 이걸. 수요 곡선 1번이 수요 곡선 2번으로 갔다, 이걸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해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른쪽 이동하는 것을 우측 이동, 왼쪽 이동은 좌측 이동. 오른쪽 이동하면 수요 증가, 왼쪽 이동하면 수요 감소,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가격이 변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라고. 여기 D1이 D2가 되는 게 아니라, 왜?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수요 곡선 상의 점유이동.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유이동이 A점이 B점으로 가는 거다. 그럼 가격이 변하면 A점이 B점으로 수요 곡선 상의 점유이동.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D1이 D2가 된다. 그럼 우측으로 간다고. 그럼 틀린 말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A에서 B로 가는 거야. 가격이 하락하면 B에서 A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럼 소득이 변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수요곡선 D가 D2나 D3로 가는 거라고. 이게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여기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수요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인구 변화 있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일까? 자체 이동. 인구는 수요 변화니까.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거 시험에 주로. 자, 됐어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걸 제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이해 안 된 사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 안 된 사람은, 가격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변합니다.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가격 위에 것이 변했습니다. 수요 변합니다.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근데 두 가지 나눠진다. 수요 변화가 두 가지니까.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좌측 이동.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가격, 수요량, 수요 곡선. 예? 가격이 1,000원.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때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200개였습니다. 200개. 이걸 A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A점은 어떤 상태냐면, 요 A점은 가격은 얼마고? 1,000원이고,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200개고. 200개고. 근데 인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 그래야 수요량이 나오죠. 가격이 1,000원인데 인구가 한 명도 없으면 수요량이 없겠죠. 그래서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인구 200명 이 상태라고 지금. A점이. 즉 A점이 가격은 1,000원이고 수요량은 200개였는데 인구는 몇 명이냐? 200명 있어요. 자, 이제 이 가격이 2,000원 올라가. 2,000원. 인구는 200명 그대로 있어요.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이 가격이 2,000원 올라갔어. 2,000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힘들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A점은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근데 인구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200개였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여기 2,000원 올라갔어. 2,000원.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래서 가격이 2,000원이면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량이 100개밖에 안 돼.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는 A점이 있어야 돼. 수요량이 200개니까. 그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그러면 100개로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A점이 2.5하고 2점으로 와야 돼. 이 점이 2,000원하고 100개가 되어가는 점 B점. 그럼 원래 A점이 있었는데 B점으로 왔잖아. 왜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그 이유는 가격이 변한 거야. 가격이 변화.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됐죠? 자, 이게 수요량의 변화요. 이번에는 수요 변화를 해볼게요. 이거. 이 수요 변화. 즉 A점은 가격은 1,000원, 인구는 200명, 수요량은 200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인구가 300명으로 증가해요. 인구 300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량은 200개가 300개가 300가지입니다. 300개. 그럼 여기 이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A점은 가격 1,000원, 인구 200명일 때 수요량 200개야. 그럼 여기는 가격은 1,000원이야. 근데 인구가 300명이 됐어요. 그럼 수요량은 200개입니까? 300개입니까? 300개. 300개에서 수요량이 300개 여기야. 그러면 1,000원에 300개의 인점은 2점이 되는 거예요. 2점. A점이 있었던 게 요 A 다시점으로 옮겨와야 돼. 그럼 가격이 변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서 수용선 상의 점이동인데 인구가 변하면 A점에서 A 다시점으로 온 거야. 수용선이 오른쪽으로 와버린 거야. 그럼 B점도 이렇게 오고 수요곡선 상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옮겨와 이렇게. 그러니까 D1이 D2가 된 거야. 그럼 D1이 D2가 된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인구. 인구 변화는 수요량이 변합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래서 요 인구, 가격 이후의 인구가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체가. 여기 오른쪽으로 한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은 1,000원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들어. 100명으로. 200에서 100명으로. 그럼 수요량은 1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럼 여기 노랗게 쓴 것을 이 수요곡선상에다 표시하면 여기 A점이 있었던 게 이제 1,000원인데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드니까 수요량이 100개밖에 안 돼. 이 점으로 와야 돼. 그래서 D1의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야. D3가 되는 거야. D3가 된 것은 원래 수요곡선 D1이 좌측이동한 거야. 이걸 수요 감소라고 불러. 그럼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우측이동, 감소가 일어나면 좌측이동. 됐습니까? 예. 뭐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시킨다. 5. 수요 증가하면 우측이동, 수요 감소하면 좌측이동. 이렇게 우측이동, 좌측이동 끝나면 좋을 텐데 이걸 약간 요즘 다른 표현을 써요. 우측이동은 우리말로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동. 좌측이동은 왼쪽. 우측이동을 또 다른 말 해볼게요. 우측이동은 좌우만 본 거야. 좌우만. 그러면 상하로 보면 우상향으로 이래요.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고.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이 우측이동이거든. 그럼 우측이동은 좌우만 보면 우측이야. 근데 상하로 보면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상향이다. 그럼 좌측이동은 노란색으로 간 거. 노란색은 좌우로 보면 좌측이동이야. 근데 상하로 보면 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좌측이동, 왼쪽이동을 좌하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좌하향으로. 이런 표현을 요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우측이동 오른쪽, 우상향. 좌측이동 왼쪽, 좌하향. 됐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격 상승하락은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게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도 똑같이 있는데, 요거 배웠으니까 이게 돼야 돼. 요 표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 안 되면 모르는 거야. 그럼 요거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틀린 말이에요. 2번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1번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2번의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다른 말이에요. 그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상승할 거 예상하는 거야. 그럼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고.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럼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그럼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그렇죠. X. 선생님 우측 이동이 X면 좌측 이동은 Y 아닙니까? 아니야. X라. X. 이렇게. 됐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집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집에 어차피 내일 또 올 거잖아. 내일 또 올 거니까 가지 말아버려. 그럼 되지. 그럼 숙식은 집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집에서 배달하면 아저씨한테 배달해줘요. 아저씨 싫다고 하면 그만 살짝 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이제 하나만 여기다 추가해 볼게요. 자,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여기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아파트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 됐죠. 됐네. 아이고 이제 넘어가겠다. 안심하고.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 나눌 수 있겠네. 그럼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 변화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수요 자리에다가 공급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 수요 자리에다가 공급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도 공급. 그럼 공급만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럼 공급 양의 변화 다른 용 일정할 때 가격 변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 현상. 원인은 오로지 해당자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가 상승하라. 공급 곡선을 표시하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공급선 자체 이동시킨다. 공급 변화는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럼 공급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인데 인구 소득 등이 아니죠.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공법상 규제 이런 것들이죠. 수요와 공급의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그럼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곡선 자체 이동,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그러면 공급 곡선을 그려볼게요. S, A점,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양의 변화. 공급선상 점유등이니까 A점이 가격이 1,000원, B점이 가격이 2,000원 됐다는 소리예요.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갔더니 공급곡선 상의 A점이 B점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공급곡선 상의 점유이동, 가격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그럼 공급선 1번이 공급선 2번 됐다. 공급선이 우측 이동, 자체 이동, 공급 증가, 좌측 이동, 공급 감소. 됐지요? 네.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럼 여기도 그대로 적용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양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되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여기 수요 자리에 공급으로 넣어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3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OX, X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됐네.